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됐던 거는 어차피 아이가 수학에다가 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은 쉬운 개념만 알고 쉬운 문제만 푸는 게 나을까? 아니면 똑같은 시간에 좀 더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풀어주는 게 나을까? 톡 까놓고 말해서 어차피 수학을 탐구하는 자세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 문제를 최종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개념을 보고 익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고. 안녕하세요, 마마리입니다.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민되는 순간들이 한 번씩 오죠.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아이가 문제집을 다 풀어갈 때쯤 그 고민의 순간이 옵니다. 아, 다음 문제집은 또 못 풀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다음 문제집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보통은 학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그냥 주는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풀면 되니까요. 그런데 집에서 풀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한테 맞는 문제집을 본인이 직접 골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를 위해서 다음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 첫 번째로는 개념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혼자서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 때 개념 설명이 충분히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문제를 푸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각도로 개념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막히는 것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유형별로 예제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한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 아이가 혼자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은 아이가 예제를 안 푸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아이가 그 문제를 틀렸어요. 그랬을 때 예제 문제를 한번 읽어봤고 그 밑에 풀이 과정도 꼼꼼히 살펴봤으면은 틀리지 않을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꼭 예제가 유형별로 꼼꼼하게 나와 있고 풀이 과정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량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유형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정말 맥락 없이 문제만 많은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문제집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유형 연습을 할 만큼의 적당한 양, 그리고 아이가 하루를 풀어봤을 때 질리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인강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인강 중에서도 인강을 해주는 문제집이 있고 아닌 문제집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인강이 있는 문제집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은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막히는 순간이 꼭 오거든요. 그런 때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특히나 엄마는 더더욱 모른다.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꼭 기댈 곳이 한 군데는 필요해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문제집도 꼭 인강이 되는 거를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골랐을 때 제가 염두에 둔 문제집이 몇 권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보는 수학 전문가 유튜버가 계신데 류승재 분이라고 초창기에 그분이 한 구독자가 28명이었을 때부터 제가 그분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얼마 전에 책도 내셨죠. 보니까 대기자 TV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해주신 게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 특히 학원을 안 가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문제집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두 권이 숨마 쿰 라우데랑 개념 원리였어요. 특히 숨마 쿰 라우데는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기원부터 그 개념을 만든 수학자 이야기,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활용도까지도 많이 써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집, 숨마 쿰 라우데라는 이 문제집이 수학이란 학문을 접근할 때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아닌가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류승재라는 수학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문제집을 보고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정말 이 문제집이 문제집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왜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문 수학 서적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상, 중, 하로 나눠본다면은 이 책은 상 중의 상인 아이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아이한테 보여줬을 때 반응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아이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 숨마 쿰라우데를 딱 보여준 그 순간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걸 언제 다 읽어? 이거였어요. 일단은 문제보다 개념과 이야기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에서부터 다른 문제집이랑 훨씬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다른 문제집의 한 2배? 2.5배? 이 정도? 그래도 한번 내용을 봐라 했더니 문제 이외의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내용들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중요한 개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는 이 숨마 쿰라우데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해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엠베스트, 강남 인강 이렇게 좀 유명한 인강을 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 숨마 쿰라우데에 대한 인강은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겉으로 유명한 데만 찾아봤는데 잘 없다는 거는 어쨌거나 그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구나. 아이들이 이걸 보는데 조금 버거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강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했던 거는 EBS 뉴런. 일단 EBS 걸로 하면은 인강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기에는 정말 딱이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역시나 또 아이랑 같이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딱 펼쳐봤는데 아이가 한 단원을 읽어보더니 이 정도면은 혼자서 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이렇게 싹 훑어봤는데 EBS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도 기초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풀기 쉬워서 중학교 수학을 처음 접하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됐던 거는 어차피 아이가 수학에다가 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은 쉬운 개념만 알고 쉬운 문제만 푸는 게 나을까? 아니면 똑같은 시간에 좀 더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풀어주는 게 나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답은 후자였어요. 같은 시간이면은 조금 더 깊은 개념을 알고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집을 샀을까요? 바로 두루루루루루루루루 짜잔! 개념 원리 책을 샀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목차가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소인수 분해에서부터 좌표 평면과 그래프까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대단원 속에 소단원으로 또 2가지, 3가지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소인수 분해 소단원이 이렇게 또 소소단원 가장 작은 단원으로 첫 번째 소수와 합성수, 그다음에 2번째 소인수분해, 그리고 3번째 소인수분해 2번째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각 대단원 속에 소단원이 2-3개씩 있는데 이 소단원은 또 각각 3개씩으로 나눠져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장 작은 단원이 27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가장 작은 단원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개념이 거의 한 바닥이죠.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나 여기 주의할 것 보이시나요? 주의할 것과 참고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되게 정리 잘하는 사람이 정리를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놓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희 아이는 정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공부를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아이같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개념이 빽빽하게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 5개 정도가 나와 있고요. 핵심 문제 익히기,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요것도 5문제씩. 그런데 보시면은 핵심 문제 익히기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예제 문제가 뭐 두 문제 혹은 3문제 정도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유형별로 잘 나눠서 이렇게 나와 있고 설명 풀이 과정이 또 아이들이 혼자 보기에도 쉽게 잘 되어 있어서 딱 봤을 때 이거는 왜 이러지? 하는 부분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에서는 중학교 되니까 객관식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개념 정리했던 거랑 예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 수 있게 이렇게 5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은 문제가 되게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들 같은데 이거는 여기는 개념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는 예제풀이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나온 건데 이게 끝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똑같이 이제 개념 문제들 이렇게 나오다가 계속 나오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가 이제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유형은 비슷한데 이제 개념이 기본 그리고 응용, 약간의 심화까지 해가지고 단계별로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거까지 풀면은 이제 소단원 1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서술형 대비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대비 문제까지 끝나면은 정말로 이제 소단원 1개가 끝난 거예요. 지금 3파트로 나눠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스텝 1, 2, 3 서술형 문제까지 해가지고 소인수분해 한 단원이 끝난 겁니다. 와, 진짜 개념이 깨알같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서 중간중간 유형 정리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때 뒤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예제를 보여드렸잖아요. 예제 밑에 또 유형 문제가 하나에서 2개 정도는 꼭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유형을 자기가 문제풀이를 보고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약간 비슷한 패턴이겠지 하고서 풀 수 있게. 그런데 꼭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고 말을 조금 바꿔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말을 바꿔서 나오면은 똑같은 개념도 다르게 풀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한 유형으로 흐름이 되는데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문제구나 하고서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집에서 푸는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뿌리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집이 수준도 어느 정도는 너무 기본적이지 않고 챌린지 할 수 있는 문제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서 또 너무 어렵지는 않게, 왜냐하면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개념 정리도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 예제 문제도 봤을 때 혼자서 봤을 때 풀이 과정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없게끔 되어 있는 문제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풀고 있었던 문제집, 이 다음에는 어떤 문제집을 고를까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분명 다들 잘하고 계실 테지만 저처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는 수학을 잘 모르는데 이 문제집이 풀이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념이 많이 나와 있는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저도 솔직히 수학을 그렇게 막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리고 아이를 가르쳐 주면서도 지금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집을 고르실 때 어떻게 하면 좋으실 거냐면은 일단은 똑같은 단원을 한번 펼쳐놓고서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펼쳐놨을 때 똑같은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되게 기본적으로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개념 설명이 요만큼 있는지 이만큼 있는지 이것만 봐도 개념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구나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일단은 한번 인강을 무료 인강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맨 앞장은 대부분이 다 미리 보기로 해서 무료잖아요.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집을 고르러 가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한번 들어봤을 때 나도 어차피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 설명을 강의하시는 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보면 훨씬 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